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일신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앞에 부분이 소리가 좀 잘못 들어가서 앞에 부분만 제가 다시 녹음을 하고 이전에 녹음했던 내용을 이렇게 좀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왜 상승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저보다도 우리 시청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제약사 이제 화이자에 대한 테마주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일신바이오는 이 아주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는 그 보관하는 장비, 그쵸? 그러니까 생명과학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한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지금 필요한 게 뭐 있죠? 지금 백신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낮은 온도의 이런 냉동고, 이런 것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운반까지 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지금 엮여 있다. 그래서 테마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세포 조직, 뭐 DNA, 그다음에 뭐 단백질, 바이러스, 혈액, 그렇죠? 그런 이제 시료를 아주 낮은 영하 한 뭐 8, 90도 뭐 그 정도의 어 낮은 온도로 보관해서 그것을 이제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제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마이크를 제가 끈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음성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 이후에 이거를 제가 이제 틀어놓고요. 이걸 같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기업이 되긴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가 상승을 그러니까 상승 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상승 이후에 지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많이 상승했지만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보시면 상당히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뭐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순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익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상당히 또 없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즉 돈이 상당히 또 많이 있죠. 제가 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기업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광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신바이오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왔었던 내용이 딱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지만 동결 건조기 이 내용이 광고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 아니죠. 뭐 계속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자,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를 보시면 이 대표이사의 홍성대 씨, 씨라고 붙여도 좀 그러지긴 하지만 30% 아주 좋은 물량을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에 대해서 보면 오늘 상승을 해 줬습니다. 오늘 상승한 모습인데 이 상승한 것을 보시면 프로그램 쪽하고 어떻게 기간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어떤 뭐 재료적인 것과 뭐 어떤 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올라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상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외에도 조금 0.75%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흐름이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월봉상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120선에 대한 라인을 꾸준히 잘 지켜줬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매매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상당히 매매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는 매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개별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데서 매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흐름은 괜찮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눌림목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자리, 자, 여기가 고점이고 윗꼬리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꼬리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도 이런 자리, 여기를 돌파한다, 즉 만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2만원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매수를 해야죠. 그죠? 지금 매수를 해야지 여기에서 확인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도 지금 잘 보시면 왜 여기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여기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 8,000원입니다. 8,000원에서 여기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원 이후에 넘어가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돌파한다,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자리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을 꼭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가기 전에 현재 위치에서 자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봉상에서도 확실히 흐름이 좋죠. 중요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돌려주는, 상승과 하락을 돌려주는 위치도 아주 좋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돌려주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저항까지도 좋았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은 알기 쉽다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지만 지금 모습이 나쁘진 않죠. 왜 나쁘지 않죠? 아직까지는 저점에 대해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저점을 높이고 있다. 지금 이러한 패턴에서 높여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뭘로 보이시죠? 지금 뭐 쌍봉 이러면 여기에서 밀리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추세를 보면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거를 다시 한번 월봉으로 가보면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면 이게 쌍봉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외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봉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 번 더 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튀면 상승,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외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쌍봉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이게 제가 외봉이다라고 해서 외봉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쌍봉이다라고 해서 쌍봉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쌍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죠. 이거야말로 차트가 다 지나가고 나서 지난 차트를 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 지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해야지 지난 후에 쌍봉이네 외봉이네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된다. 매매를 하기 위해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쌍봉 외봉을 떠나서 자, 지금 현재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위치상으로 보면 어떻죠? 지금은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것은 어떻게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단기적, 자, 중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러한 자리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가 지금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뭐 손절을 여기를 하겠다. 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점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면 주봉상 5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21선 터치 안 했죠. 그럼 다음에 21선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수와 매도를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잡고서는 매매는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오늘 상승한 이유, 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저점에서 돌려주는 자 21선도 지지가 되고 있죠. 21선 보셔도 돼요. 네, 21선도 상당히 중요한. 자, 여기 보시면 저항, 돌파, 눌림, 돌파, 지지, 그쵸? 그래서 21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캔들의 위치에서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지금 여기,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캔들이 갭으로 밀었죠. 갭으로 밀고 쭉 올려서 꼬리 달고 빠지지만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지키느냐? 자, 보시면 이 캔들을 지키고 있고요. 여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캔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지난 차트도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이 캔들만 제가 봐도 자, 이 구간의 흐름하고 캔들을 보면 그 여기를 안 보고 캔들만 있다 분석을 합니다. 그럼 캔들만 분석했을 때도 과거에서도 중요한 것을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이 중심이 되는 이 라인과 여기에 파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 라인이에요. 과거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현재도 중심이 되고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론이 저는 이제 바로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이 중요한 자리, 자, 여기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죠. 확실하게 제가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도 없이 제가 자, 딱 보셔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야. 그리고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지나온 차트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게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딱 보셨을 때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준이 잡힐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하락,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손절이냐 추매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이 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기준이 되고요,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도 제가 봤을 때는 기준입니다. 근데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 더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 여기만 지켜주고 뻔한 내용이지만 이 꼬리에 대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10,000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 10,000원대는 매수를 해서 뭐 20,000원대까지 간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모습에서는 20,000원까지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가 상당히 고점이 될 수도 있다. 단기 고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안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만 원이 가던 3만 원이 가던 4만 원이 가던 단기적으로는 최고점에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다. 자, 그리고 이 파동과 이 파동에 있어서 어떻게 여기에서 파동을 하나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빠집니다. 예, 그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잘 확인을 해 보시면서 네,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